아니 그리고 무슨 투자가 고스톱판도 아니고 주식하면 누가 잡아간답니까? 언제 점화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점화해야죠. 빨리 점화할수록 빨리 터지니까. 긁지 않은 복권이 옆에 있는데 투자 안 하고 살면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 투자가 쉬워? 아무나 투자하냐? 그렇게 투자하기 쉬우면 왜 모두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리고 뭘 알아야 투자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가 왜 공부보다 쉬운지, 왜 월급만 의지하며 살 수 없는지, 은행 예금이 왜 답이 아닌지, 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에 3전 하이닉스 들어간 사람, 수익 나서 번 돈으로 모델 Y 뽑았다, 유럽 여행 예약했다, 이런 소리 들려오죠. 여러분 옆에 동료, 친구들이 정말 투자 감각이 뛰어나서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요? 그 시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고 놓친 기회는 다음에 또 잡을 수 있어요. 워렌 버핏도 매번 모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칠 필요는 없고 했으니까요. 다 안 쳐도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 기회를 잡아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시간은 지난다는 거예요.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차 한 대에 3천만 원 잡고 월급으로 차 사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시간이거든요. 결국 금융소득 3천만 원을 번 사람은 3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열심히 팔아야지 벌 수 있는 시간만큼을 더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번 시간으로 또 다른 일이나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복리로 굴러가니까. 노동소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애초에 노동소득이 없다면 시도할 수조차 없으니까. 투자를 왜 안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꼭 자기 사연을 얘기해요. 제 생활비도 빠듯해요. 결혼 준비도 해야 돼요. 주식 투자 부모님이 하지 말래요. 사기라고. 해봤는데요. 손해를 많이 봐서 그냥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해주길 바라겠죠.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런 저런 사정이 있었네. 하지 못할 이유는 넘쳐나요. 아는데요 여러분. 아는데.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자기만 투자를 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만 운이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저도 금수저 아니었고. 겉으로 보면 다들 아무 일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확실하다면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낳는 게 힘들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내 자유시간도 줄어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 목표 하나면 나머지 이유들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투자가 고스톱판도 아니고 처음부터 누가 판돈 100만 원 이상 안 넣어주면 안 껴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액으로 여러분 커피값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주식하면 누가 잡아간답니까? 대통령도 사람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하라고 장려하는 마당에.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아니 투자가 쉬워? 아무나 투자하냐? 그렇게 투자하기 쉬우면 왜 모두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리고 뭘 알아야 투자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투자? 아무리 투자가 중요해도 어려우면 나한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의외로 공평한 경쟁입니다. 왜냐고요? 재능이 필요 없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공부머리 있어야 됩니다. 승진, 일머리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재능이 필요합니다. 또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더 찍히는 건 아니죠. 심지어 열심히 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학연, 지연, 방해공작, 온갖 음해. 제가 다닌 회사는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노력한 대로 결과와 보상이 주어지던가요. 반면에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증권사 사장이라도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 주식은 금딱지가 붙어있고 누구 주식은 팔 때 할인돼서 제값에 못 팔고 이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산 한 주와 내가 산 한 주의 가치가 정확하게 동일해요. 내가 투자 하루 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 당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실력대로 내 규칙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현실만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늙어요. 예외 없이. 그 노년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2040년에 적자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15년 남았어요. 그리고 2056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래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지금 20, 30대 분들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이 남아있을지조차 불확실해요. 물론 정부가 개혁을 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받는 금액은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늙었는데 병원 들었고 죽을 병은 아닌데 회사를 못 다니는 상황이라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대부분의 회사원은 심지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조차도 노동이 없이는 당장 수입이 끊깁니다. 내가 1년에 몇억 버는 변호사라도 한 달 출근 안 해보세요. 돈 들어오나. 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급여가 안 나오거나 내 가게 임대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정년 이후엔 퇴직금이랑 연금에만 의존해야 되는 뻔히 보이는 미래, 확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시죠? 꾸준히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은행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통장에 돈을 넣어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 통장 속에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 이자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가치는 전혀 자라지 않아요. 물가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1980년대 초반에 주택 복권이 있었어요. 당시 복권 한 장의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1등 당첨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시엔 진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0억을 훌쩍 넘어요. 그 3천만 원으로는 전세조차 살 수 없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라는 게 이만큼 오른 거예요. 돈이 은행에 있는 동안 집값은 30배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의 현실이에요. 이자가 붙어도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여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오르면 내 돈의 실제 구매력, 즉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는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내 돈으로 기업이나 개인한테 더 높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 차익 중 일부를 나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금이자 잘 해봐야 2% 정도 될 거예요. 은행 대출 이자는요 8% 정도 됩니다. 계산이 나오죠. 내 돈을 2%에 빌려서 8%로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이. 내가 내 예금으로 2% 벌 때 은행은 6%를 버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은행한테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가는 기업 도대체 얼마나 더 벌 수 있길래 이자를 8%씩이나 내가면서 돈을 빌려가는 걸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가는 거예요. 지금 AI 기업들이 딱 이러고 있죠. 처음엔 쌓아둔 현금을 쏟아붓더니 부족하니까 돈을 더 빌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고 구글은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돈을 더 끌어모으는 것. 그만큼 미래 수익이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같은 돈을 은행 예금에 넣는 것보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되죠.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기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그 기업을 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식을 산다라고 하고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노동 수익으로만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하면 그나마 낫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프면, 근데 아픈 데다가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험으로 커버하면 되잖아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돈은 아플 때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무배당 기준으로 안 아프면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인 거고요.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많으면 보험회사는 망합니다. 자, 노동소득만 바라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건강할 때부터 노동으로 번 돈을 굴려야 돼요. 어차피 돈을 불릴 거면 예금보다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이란 무엇이냐? 정말로 그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걸 지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회사들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람들한테 지분을 팝니다. 그 지분을 사는 게 바로 투자예요. 이 지분은 사람들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어디서? 주식시장에서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격에 동의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주식이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주식이 내렸다는 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이 모든 거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거래 가격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는 진짜 사업체의 소유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 대신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할 거라면 자신이 이해하고 믿는 기업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때나 떨어질 때 버틸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금, 즉 저축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근데 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의 안정성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평소에 최소 20%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평소에 비쌌던 좋은 주식들이 헐값에 나올 때 그걸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은 평가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내 멘탈을 지켜줍니다. 특히 저처럼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뼈저리게 실감하실 거예요. 현금, 즉 예수금은요, 폰 있잖아요. 병정. 그 폰이 처음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살아남으면 퀸처럼 강력한 말로 변해서 게임을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0%는 기업에 투자하고 20%는 예적금, MMF, RP에 넣어두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포트폴리오라고 말해요. 현재 은행 예금 이율은 평균 1% 정도예요. 달러 RP 경우엔 3%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엔 4%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전자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7월까지는 쓰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투자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처럼 투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지금 열심히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좋든 싫든 100세 가까이 살게 될 거예요. 지금 20대에서 30대라면 그게 더 확실해진 세상에 살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익만으로는 퇴직 후 남은 여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노동 수익을 금융소득으로 바꾸는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것.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전부예요.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시작하느냐가 거의 전부예요. 진짜 시작 시점 10년의 차이, 이게 복리입니다. 버핏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산이 38억 달러였어요. 지금 버핏은 90대인데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요. 60세 이후에 자산의 97%가 만들어진 겁니다.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넘게 복리로 굴린 것. 복리는 터지는 폭탄이에요. 근데 그 폭탄 언제 점화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점화해야죠. 빨리 점화할수록 빨리 터지니까. 긁지 않은 복권이 옆에 있는데 투자 안 하고 살면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정리됐죠. 왜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족한지, 은행 예금이 왜 진짜 답이 아닌지, 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셨다면 사실 이미 절반은 온 거예요. 다음 단계는 실천이거든요.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해봤던 고민을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채널에서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해서 5년 전에 나 때문에 강매로 산 그 TQQQ 지금 수익률 몇 %인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투자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